저희가 24일인가요? 노동부 산하기관 질의를 할 때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결되어 있는 산재 브로커, 그러니까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들을 통한 산재 브로커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만약에 담당 직원이 어쨌든 연루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나타난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리를 하거나 하는 것을 하고요. 또 그 일이 없도록 계속 근로복지공단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찾겠지만, 장관님, 예.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막 나가서 영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노무법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환자 들어오면 우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영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 노무사들입니다. 노무법인이라는 예. 이름을 달고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인 노무사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다만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부정수급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지금 또는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조금 아까 본 잘못된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인노무사의 원래의 목적이나 역할을 벗어나는 일탈 행위들이 공인노무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노무사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 영역까지 들어와서 아예 해당 직원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꼬임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런 노무사들에 대한 좀 철퇴?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부에서 공인노무사 징계 관련해서 통보한 기관 현황이 나온 게 아무튼 한 44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용센터가 통보하거나 지방지청에서 조사를 하다가 어쨌든 나온 거는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20건 정도. 20건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고 봐지고요. 근로복지공단도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서 징계를 하거나 하면 직원 징계하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해당 사건에 산재 브로커, 노무법인 연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무슨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부에 명단을 제출을 하고 노동부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공인노무사는 매년 나오는 공인노무사의 숫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시장이 많아지고 업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많은 이 사람들의 일탈이나 영업행위를 가장한 브로커 행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브로커의 행태에 노출되고 있는 공적인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명확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노무사법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꼭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주 불법적이라 그래서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식으로 인지가 되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업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업무 연계를 좀 강화해서 산재 브로커하고 연루된 공인노무사의 경우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체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서에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강화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걸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인노무사회에서도 자기들 노무사회에 물을 일종의 흐리는 이런
뭐랄까 비판 노무사들로 인해서 공인 노무사회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 또 추가를 드리면 NCS가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본격 개발 적용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도 교육훈련, 채용 분야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표 좀 볼까요? NCS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이 2015년에 890개, 뭐 그 이후부터 매년 1000개씩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컨설팅을 받는데요. 뭐 32개의 민간 컨설팅 업체가 평균 30개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 한 곳당 건당 보면은 1,250만 원, 1,3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125억 정도에 해당되는 예상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890곳 중에서 좀 샘플을 취해서 그 NCS 관련 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족하느냐 이를 좀 물어봤는데 저는 이건 조금 그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겁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회사라서 그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전혀 모르시는 전부 이제 인문계 교수나 전문가들로만 포함돼서 오는 것. 최소한 그분들이 경영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준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뭔가는 아는 분은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또 하나는 전 이거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누가 아무튼 떼먹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3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 회사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가요?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중소 인사 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대체로 보면 해당 기업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당 기업 고유의 업무 특징이나 성격을 분석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주 범용적인 그냥 인사, 경영기획, 총무, 재무, 행정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들로만 해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론입니다. 너무 실적에만 연연하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소기업용 맞춤형 NCS를 좀 개발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컨설팅의 하시는 분들의 수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협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 우선 NCS 활용 컨설팅 업체의 경우에 그 직무 선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컨설턴트와 기업 대표가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하게 하고 항상 그렇게 복수로 2개 이상 하도록 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례 같은 건 왜 발생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서는 가급적 좀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맞는 NCS의 경우는 원래 뭐 따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NCS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